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축구 굴기라는 말만 앞세운 채 돈을 쏟아붓고 외국 지도자를 데려와도 정작 중요한 건 빠져 있습니다. 밤새 게임하는 선수가 있고 고지대 경기 앞두고 두바이에서 훈련하고 이런 환경에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결국 축구는 철학과 시스템의 싸움입니다. 좋은 시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이 올바른 자세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서 자라나야 결국 월드컵 무대에서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2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경기를 지면 조기 탈락입니다. 과연 그 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IFA가 최근 발표한 세계 축구 대표팀 랭킹에서 중국은 9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랭킹인 92에서 4계단이나 떨어졌고, 이는 지난 10년 동안 기록한 순위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 소우닷컴은 이번 결과에 대해 그야말로 최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위기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대표팀은 최근 월드컵 예선 2연전에서 모두 패했고 이 결과가 고스란히 랭킹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팬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SNS와 댓글창엔 냉소적인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중국 축구는 가장 비싼데 가장 부끄럽다. 기술도 없고 체력도 없고 투지도 없다는 비판이 넘쳐납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보다 앞선 나라를 보니 가봉, 아이티, 잠비아, 기니,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카보베르데까지 있더라. 그런데 그 나라 인구가 고작 52만 명이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이 정도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말이죠. 정말 숫자만 보면 충격적입니다. 축구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작은 섬나라에도 밀리고 있는 현실. 이는 단순한 경기력 저하가 아니라 중국 축구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축구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떻게 랭킹과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2승 6패, 승점 6점으로 시조 최하위에 머물고 있죠. 지난 3월 두 경기에서 보여준 성적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에서 0대1 패배, 그리고 홈에서 열린 호주전에서는 0대2 완패를 당하며 단 1점도 얻지 못한 채 두 경기 모두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반면 같은 조의 일본은 6승 2무, 승점 20점으로 이미 조 1위를 확정했고 호주 역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 인도네시아, 바레인까지도 모두 중국보다 앞선 순위에 있어 중국의 입장은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더 심각한 건 득실 차이입니다. 현재 중국은 마이너스 13, 같은 승점을 기록한 별표 바레인, 마이너스 8, 별표보다도 뒤져 최하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무조건 큰 점수차로 이겨야 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의 경기 결과까지 바라봐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도 희박한 상황입니다. 즉, 자력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두 경기운이 따라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흐름도, 분위기도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월드컵 출전을 위해선 단순한 경기력 이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조직력, 정신력, 장기적인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야 하죠.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그 모든 부분에서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한 나라의 부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아시아 축구 전체의 흐름과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중국이 이렇게 추락하게 됐는지, 그리고 한국과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한국은 현재 피파 랭킹 23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전체 3위, 세계 무대에서도 꾸준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일본, 15위, 이란, 18위과 함께 아시아 톱 3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인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국 축구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비록 최근 아시안컵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유럽 무대에서 주전으로 뛰며 맹활약 중인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경기력은 단순한 개인기가 아닌 한국 축구의 체계와 철학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고, 손흥민은 EPL 득점왕을 차지한 아시아 유일의 선수입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날카로운 패스로 세계 팬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고, 황희찬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골을 기록하며 이름값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축구를 바라보는 시각, 육성 시스템, 선수 관리, 그리고 축구에 대한 열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프라부터 시작해 어린 선수들을 키워내는 유소년 시스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까지 전방위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 축구는 우연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노력과 투자, 그리고 축구에 대한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과연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시아 축구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100위 안에 든 걸 축하해야 하냐, 카보베르데에게 밀리는 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느냐는 자주 섞인 비판과 조롱이 온라인을 뒤덮고 있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한 결과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헛된 희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본을 축구에 쏟아부었습니다. 유럽의 스타들을 고액 연봉으로 데려오고 리그 규모를 키우며 세계적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시스템, 철학, 그리고 방향성이었습니다. 지도자 육성은 뒷전이었고, 선수들의 정신력과 팀워크, 기본기 강화에는 소홀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추락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닌 예고된 실패였던 셈이죠.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K리그 유소년 시스템, 지도자 양성 체계, 그리고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돈보다 철학, 스타보다 팀, 그리고 눈앞의 승리보다 미래를 보는 전략이 오늘날의 한국 축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축구의 추락은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그동안 중국 드림을 외치며 뿌렸던 막대한 투자가 얼마나 허술한 토대 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국 축구의 방향성과 저력에 더 큰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피파 랭킹 23위.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며 도전하는 태극전사들. 우리는 그들을 믿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